건프로님은 창업 비즈니스 분야에서 네. 자타 공인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시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아마 창업 유튜버 중에 교육적으로는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비싼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시려고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이번에 건프로님이 낸 책을 보니까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힌 게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이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우리 매장이 노출이 되고 있느냐.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들이세요. 온라인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매장이 노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매장을 항상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멀리 100m부터 걸어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때 보면은 특징적으로 매장이 노출되지 않는 곳들은 투광기의 개수라든지 야간이라고 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지하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이 지하에 있는 매장이 간판을 달 자리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게 면 발광 LED라는 걸 썼어요. LED 중에서도 굉장히 밝은 발색을 하는 그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낮에 켜놔도 엄청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매장은 노출이 많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매장을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뉴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고, 그리고 그 실사 사진을 입간판으로 항상 매장 앞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 수가 달라요. 특히나 먹자골목에서는. 그리고 먹자골목 같은 데 보면은 앞에 메뉴판을 내놓은 곳과 메뉴판을 내놓지 않는 곳도 들어오는 사람 수가 다릅니다. 정말 큼지막한 사진으로 된 메뉴판으로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 한 3-4가지가 거기에 딱 나와져 있다면, 당장에는 그 메뉴판을 보고 들어오진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메뉴판을 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피까지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노출도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레이스. 근데 플레이스를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플레이스의 알고리즘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상위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세팅도 안 되어 있는데, 메인 키워드의 상위 노출은 분명히 트래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불법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합법이라도 어쨌든지 간에 외부 트래픽을 넣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당연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 키워드예요. 세부 키워드. 세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찾는 것보다 세부 키워드 찾는 거에 힘을 더 많이 들이시면 온라인 마케팅은 거의 동네에서는 1등 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청담동에서 저가 술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담동 맛집 이렇게 들어가는 키워드를 노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좀 세부적인 키워드로. 그렇죠. 청담동 맛집도 엄청 대형 키워드인데 청담동 술집도 엄청 대형 키워드거든요. 그쵸? 차라리 청담동 하이볼 아니면 청담동 사와. 예를 들자면 우리 매장에 있는 사이드 메뉴에 취급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청담동 24시간. 내가 24시간 운영하진 않지만 24시간 키워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나는 새벽 2시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세부 키워드를 잡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세부 키워드 잡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부 키워드부터 자꾸 들어가면은 그거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노력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건프로님 책에서 보니까 되게 희한한 얘기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들어가요? 우리 집 음식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책에 적어놓으셨어요. 아니, 원래 우리 음식 맛있다고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0개의 매장 있으면 10개 매장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 돈가스는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집 돈가스는 숙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예 역으로. 네. 뭐 고깃집이라면 저희는 절대 숙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설명을 적는 거죠. 한 개 매장인 우리가 저희는 숙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숙성하지 않아도 고유의 어떤 고기의 맛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쭉쭉쭉쭉 써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면은 더 많이 돋보입니다. 실제 많이 제가 적용을 했고 효과를 좀 봤어요. 베이커리 카페들이 쭉 동네에 있으면 다 이렇게 식빵을 팔거든요. 근데 뭐 무슨 옥수수 식빵, 우유 식빵. 근데 이 사장님은 제가 5성급 호텔 식빵이라고 네이밍을 딱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5성급 호텔에서 식빵을 먹어봤는데 이 사장님께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성급 호텔 식빵이라고 딱 네이밍 정하고 포지션이 딱 한 다음에 문고리 그 전단지 있어요. 그거를 근처에 빌라랑 아파트에 돌렸거든요. 바로 다음날 매진. 일주일 내 계속 매진. 그때는 하루에 매출이 8만 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만 원까지 올라갔던 사례도 있고. 이 카피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은 선택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휴리스틱에 걸린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 카피에 홀리는 겁니다. 뭐 배달 어플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달 어플이 가장 쉬운 예인데 그냥 들어가는데 김치찌개 있는 거랑 뭐 저희 매장 99%가 주문하는 김치찌개라고 돼 있는 거랑 두 개 중에 당연히 밑에 거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심리를 이용한 장사 마케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맛은 기본이지만 그 기본적인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그 노력을 차라리 음식의 비주얼이나 아니면 음식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그 교육 때 그 사장님이 바꾼 카피가 있는데 치즈 돈가스 있잖아요. 그냥 치즈 돈가스, 뭐 생치즈 돈가스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바꿨냐면 치즈 뿌리다가 모르고 쏟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치즈가 주문율이 빡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반 치즈 돈가스랑 치즈 뿌리다가 쏟았어요. 이렇게 쏟았어요 하고 치즈 돈가스 돼 있으면 사람들 그거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손님을 매장으로 일단 오게 만들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본다 그러면 바로 우리 매장 옆에 우리랑 비슷한 경쟁업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 경쟁 매장이라는 키워드를 딱 떠올려 보면 경쟁이라는 거는 나보다 좀 더 뛰어나거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쟁 매장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쟁 매장에서 하지 않는 거를 어쨌든 우리 매장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겠죠. 제가 또 그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그 교육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하신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기 의자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투자하신다면 나무로 된 거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나무로 된 걸 일단 놓으시고요. 고급형으로. 그리고 소독제로 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랩을 씌워놔요. 그러나서 카피를 적어놓습니다. 오늘 아침에 땡땡땡 소독제로 완벽히 소독된 아기 의자입니다. 편히 사용하세요. 경쟁 매장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손님은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 제가 말했던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을 한 번 왔다 갔다고 해서 이 매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장점들이 하나씩 특이점들, USP가 하나씩 있어야지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곳곳에 박아 놓는 거죠. 저 진짜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집 근처에 경쟁업체가 되게 싸게 판다.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싸게 팔아가지고 막 경쟁업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쪽 분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접근을 하면 되게 좋겠네요.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적용시켰냐 하면 고객 그 DB 받는 거 요즘에 많이들은 하시는데 어떻게 DB를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QR코드 활용해가지고 QR코드 딱 찍으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그럼 그거 누르면 바로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 쿠폰 안에 무언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친구 추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거를 친구 추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계산할 수 있는 엑셀 서식을 드립니다. 저도 그걸 그냥 한번 딱 말씀드렸는데 이미 2,000명이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더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음료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드리면 손님들은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타까운 거는 그냥 메뉴판에 짧게 적어 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포스터로 붙여 놓는다거나 하면은 손님들은 액션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직원이 딱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여기 핸드폰 QR 한번 찍으시면 저희가 이런 쿠폰 드리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까지 매뉴화가 되어야지만 분명히 친구를 늘릴 수 있고 DB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DB를 가진 매장과 DB를 가지지 않은 매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동네에서 10,000명 정도 있으면 1등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장사할 때 5,000명. 네. 정말 그 작은 상권에서 5,000명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가격 한번 잘못 올려가지고 심하게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예 폐업까지 제가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건프로님 책에서 보니까 리스크 없이 네.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5가지나 있더라고요. 가격을 저는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1,000원 올리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리드 업체가 있는 거예요. 리드 업체가 올리면서 나도 같이 올리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리드 업체가 된다라는 건 1,000원 올릴 거를 1,500원 올리고 500원 투자하는 개념에서 올리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500원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1,000원 올리면서 1,000원이 온전히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끔 가격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손님들이 갭 차이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2,000원을 올리고 1,000원을 원가에 투자하면 총 손님한테는 3,000원을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4,000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저는 세트 메뉴 구성이나 아니면 일반 단일 식품 같은 경우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해서 많이 올리는 편이죠. 예전에 코칭을 했던 매장 중에 냉면집이 있었어요. 냉면집이 8,000원, 8,300원? 하여튼 뒷단위가 이상하게 돼 있는 냉면집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10,0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냉면 위에 고기를 정말 엄청 많이 쌓아줬습니다. 머릿고기 같은 것들을. 근데 그게 원가가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손님들은 거기에 또 만족을 하고, 기존에 있던 메뉴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신메뉴 하나 만들면서 가격을 2,000원, 3,000원 올려버리고 원가를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은 이거 먹을 사람은 이거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혼자 가면 항상 죄송해서 비싼 거 시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먹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가게 망했을 때 기존 메뉴의 가격을 엄청 세게 올렸거든요. 네. 그걸 놔두고 신메뉴를 만들 걸 그랬어요. 그죠. 신메뉴 만들면서 가격을 좀 높게 올리고 네. 거기에다가 내가 올린 금액에서 원가를 투자하면 또 많이 줄 수 있죠. 맞아요. 다른 가니쉬를 전 추구하는 걸 많이 쓰는 편인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보다는 약간 가니쉬나 토핑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매장을 사실 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직원 관리 너무 힘들잖아요. 네, 우리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이 직원들이 매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 보실 때부터 체킹을 하시면 좋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면접 볼 때 미션을 몇 가지 줍니다. 쉬운 미션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력서 써라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5명 제가 면접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면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걸 물어볼지 일단은 먼저 꼭 정하셔야 돼요. 꼭 정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저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상관 안 하는데 인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올 때 무엇도 좀 해서 오세요. 아주 작은 미션을 줍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알바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 알바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5줄로 자필로 메모지에 좀 적어서 오세요. 문자를 보내놓잖아요. 5명 중에 2명 적어봐요. 3명 안 적어오잖아요. 탈락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데, 5줄 적는 것도 안 하는데 매장에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매뉴얼을 줬어요. 손님 오면 이런 멘트로 인사해야 되고요. 이 메뉴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션들을 몇 개 줘보고 이 친구가 그래도 하려는 게 보이구나 하면은 일머리는 둘째 치고 그냥 일을 시키죠. 그러면은
더러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미션들을 미리 좀 주는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직원들을 뽑으려고 해도 연락도 사실 잘 안 오고 면접을 보려고 해도 면접 본다고 연락도 잘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쩌다 한번 찾아온 면접자를 면접을 보고서 돌려보내기가 참 마음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돌려보내는 게 맞을까요? 항상 사람을 채용하실 때 저는 주도권을 먼저 가지는 걸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도권을 알바나 직원들한테 뺏겨요. 근데 미리 준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매장의 어떤 규율, 규칙 이거를 먼저 미리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지레 겁먹고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우리는 서랍에 넣어놔야 돼요. 이런 규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율을 지킬 사람들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미 지키고 있고 기존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규율을 지키지 않을 건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 다 놓는데 나는 핸드폰 들고 있을 거야.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아예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규율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거와 다른 어떤 두세 명의 우리 어떤 직원이나 알바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라면 아예 그냥 혼자 해야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건프로님,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프로님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그래서 건프로님 영상에다가 댓글도 남긴 적이 있어요. 아 맞아. 예전에는 예. 장사만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제 이철주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건프로님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네. 이런 댓글을 남긴 적도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성공한 덕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장사 건프로님이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한 4년 전이었나? 나는 별로 그 장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엄청 풍부한 사람 아니다. 막 이런 거를 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 몰라.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누구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할 거고 앞으로도 쭉 할 거고 누구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나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유튜브를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나까짓 게 무슨 유튜브야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였거든요. 그때 건프로님 그 영상 딱 보고 맞다 저거야. 누구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바로 유튜브 촬영했거든요 그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건프로님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 아직 초심 잃지 않았다. 이번 책에서 보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쓰신 게 저는 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 얘기하면은 좀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책을 건프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장사를 했었고 또 지금은 자영업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 하면서 콘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따지면 한 900개 정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나머지 컬럼이나 글로 따지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 중에서 정말 지금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 정말 동네 장사 하시는 분들, 뭐 돈이 많고 자본이 진짜 좀 있으신 분들이 봐서 크게 도움되는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나는 동네 장사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들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제목도 이제 처음 하는 장사 공부인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 뭐 스킬적인 내용들도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인사이트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정말 많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책을 봐도 지식이랑 스킬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통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는 그런 인사이트도 나도 느껴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네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통찰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좀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표님 채널 나왔으니까 그 5분한테 책 선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마케팅 비밀 컬럼 또 5분 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체크할 수 있는 마케팅 체크리스트도 이제 그건 모든 분들한테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제 책에 대한 그 기대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선정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노하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